존경하는 온양 건곡초등학교 학부모님, 보호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교장 최유경입니다. 참 길게 느껴졌던 겨울이 이제 끝이 나는지 제법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도 학교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일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보호자 여러분들의 보살핌과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온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정점이라고 방송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이 고비만 지나면 차츰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학교는 요즘 신규 확진자가 일일 3, 4명 정도 발생하는 수준으로 많이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선생님들이 언제라도 원격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직원 모두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 학교는 시설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꿈과 끼를 수시로 펼칠 수 있는 감성 꿈틀 공간 다움 꿈터를 완공하였고, 예술 수업을 좀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예술실 구축, 도서관 리모델링, 디지털 기기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창의 융합실 구축, 쌍방향 수업 내실화를 위한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4, 5, 6학년 교사 연구실 구축, 그리고 실내 도색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교내 나무와 꽃밭을 좀 더 새롭게 조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전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방송실 구축, 저학년 교실 옆에 행복 놀이공간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노후화된 곳을 보완하여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비전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는 온양 건곡 교육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친구끼리, 선후배 간에,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인성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학생은 배움을 통해 나와 친구가 함께 성장하고, 선생님은 가르침을 준비하면서 또는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보호자님들은 자녀를 바르게 돌보고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는 비전이 되도록 우리 온양 건곡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우리 온양 건곡 초등학교 보호자님들께 저는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어느 학교와 비교해도 부족함 없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가르치고 실력 또한 최고인 믿을 만한 선생님들이십니다.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어주시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둘째, 가정에서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능한 한 많이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왕이면 아이와 스킨십도 많이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이와 친밀할수록 아이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공부도 교우관계도 모든 일상생활을 통하여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해보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멋진 인재가 되어 있을 것 같아 벌써 가슴이 뿌듯해 옵니다.
2022년 올 한 해 성공적인 부모님, 보호자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양 건국초등학교 교무부장 이정화입니다. 제가 오늘 안내드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2학년도 온양 건국초등학교 학사 일정. 둘째, 출결 처리 규정 및 교회 체험학습. 셋째,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연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주요 학사 일정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1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이 4월 4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본교 개교기념일은 5월 4일이나 올해는 휴업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 금요일이 학교장 재장 휴업일이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식은 7월 21일이며 여름방학은 7월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32일간입니다. 개학식은 8월 23일 화요일입니다. 9월 마지막 주인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2학기 학부모 상담 주간입니다. 겨울 방학식은 12월 30일 금요일이며 작년과 다르게 내년 2월 7일에 개학하여 2월 9일까지 등교 기간이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월 9일 목요일에 종업식 및 6학년 졸업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2월 10일부터 학년 말 방학이 시작되어 학생들은 2023년 3월 2일에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출석 인정 결석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이 됩니다. 완치 후 증빙 자료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경조사로 인한 아래의 경우도 출석이 인정되오니 자녀가 학교에 등교할 때 근거 자료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회 체험학습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체험학습 전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최소 1일 전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내에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체험학습은 연간 37일까지 허용되며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은 학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날짜와 보고서 제출 날짜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학년도 결석계 양식과 등교 중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양식도 학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일 내에 질병 결석은 증빙 서류 없이 결석계만 제출하시면 되고 3일 이상 질병 결석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가 진단 결과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인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시면 출석 인정 결석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무방해 및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이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상해나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성범죄, 불법 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 성희롱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형사고소, 고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한 통지서가 발부되며 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받는 경우 보호자도 참여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한 학교 생활을 원하는 학부모님의 마음을 교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만듭니다. 교사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존중교육과 아동학대 교육을 맡은 이다인입니다. 먼저 생명존중 교육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건강은 신체 건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음 문항들을 보고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 자녀의 감정적인 변화가 생활 습관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리 상태와 신체적인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먼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진 않은지, 요즘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가 어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게 충분히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면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함께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준 아이에게 고마움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주시고 미리미리 위험한 상황이나 물건은 사전에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혼자 해결하시기보다 학교나 지역사회 이런 기관들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상태와 건강 상태를 매번 살피는 것이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입니다. 먼저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들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사례들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훈육이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이 훈육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맞을래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이나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는 비합리적인 범위로 훈육을 넘어선 학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해서 즉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장 조사 시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모니터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담당 박미라입니다. 2022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교폭력은
신체폭력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하는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7가지 학교폭력 유형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특히 사이버폭력은 다른 유형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됩니다. 학교폭력의 징후 중 피해 학생의 징후로는 지각이나 결석이 잦으며 성적이 갑자기 또는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사이버 폭력의 징후는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인 공격을 당하며 문자나 메신저를 본 후 당황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해 학생의 징후에는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내고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며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학생들은 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인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에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와 같은 징후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지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장난이나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알려주시고 매일 자녀와 학교 생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변의 학교폭력 관련 기관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했거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이야기하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은 범죄를 신고하는 112,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휴대전화 문자신고 샵 0117, 문자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학교 전담 경찰관,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말에 친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으로 2022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교사 정명선입니다. 흡연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흡연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흡연을 하는 가정의 청소년은 부모가 흡연을 하지 않는 가정의 청소년보다 2배 이상의 흡연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무료 금연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아산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등록을 하시면 금연 패치, 금연 껌 등의 보조제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상담과 피드백을 제공받습니다. 그 밖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함께 있는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간접 흡연과 3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의 성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성인을 통해서 또 가정에서 부모의 원만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밝은 성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모델은 부모님이라 생각하시고 밝고 건전한 성의식이 자녀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성에 대해 대화를 할 때는 첫째, 솔직하고 자상하게 설명합니다. 얼버무리거나 당황하지 말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실을 진지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이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잘 가꾸고 지키는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훨씬 진지한 느낌을 주며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잘 설명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솔직히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알아본 후에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약속은 꼭 지켜야 합니다. 성교육 관련 책이나 동영상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성폭력 예방 교육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싫은 느낌이 들 때는 정확히 표현하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에서의 흡연 예방 교육과 성교육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 권곡초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